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 이재명, 매국노 이완용 판박이입니다. 네, 올해는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휴전 협정 기념일이 있는 이 7월 여야 할 것 없이 호국 보훈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한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서요. 더러운 평화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전 70주년인 해인데 지금 최근에 정전 또는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상 후에 승전을 한들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그리 큰 좋은 일이겠습니까? 전쟁을 끝내고 네, 삼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을사오적 친일파 대명사인 이완용과 판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이완용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서두에 밝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것을 저격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루 전 SNS에 분단 국가로서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반 때는 예를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있을 때 북한 지원 엄청 해주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다 거부했어요. 북한은요 햇볕 정책 쓰는 사람도 흡수통일론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자는 때려 먹는다. 햇볕 정책은 녹여 먹는다. 네. 그래서 햇볕 정책 하는 사람들 더 싫어해. 네, 이완용 판박이다. 사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후보로 경쟁하던 당시 이 러시아의 침공은 정치 경험이 적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방송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만 무시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문제만 없으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경험 없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외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또 모독을 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죽자고 항전하고 있는 외국 대통령을 또 소환을 해댔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완용 실제로 이런 발언은 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적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역사관을 두고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자주 소환되는 상징적인 문구가 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도 본의 아니게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렇게 사과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는 군 장병 휴가 사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난데없는 미필 커밍아웃이 이어졌는데요. 언제 제대하셨어요? 작년 5월 23일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 못 갔습니다. 언제나 남들은 다 군복무로 청년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했는데 장애인이라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자복심 합격도 하고 법조인 내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도 사실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안 간 건지 못 갔네요. 네.
제 또래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국방부 시계를 보고 그 청춘을 보냈다면, 저는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법무부 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20대 한국 남성 2대남 표심 잡기에 한 발 먼저 뛰어든 건 국민의힘이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병역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육훈련 갈 때 우리가 또 수업을 결석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 시정하려고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빠져있을 때 비교를 받지 않고 교육의 공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제39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매국노 이완용이냐 난데없는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도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실험을 하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증을 섰던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비핵화 의지는 고사하고 본인들을 이제 핵 보유 국가라고 법까지 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반도 운전수를 자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분이 지금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 문제나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실까 하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오늘 하태경 의원도요, 이 현정은 현대회장 방북도 거절을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고에 맹목적인 신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아마 북한에 대한 맹목적 신뢰, 그 하태경 의원의 아마 개인적인 주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저도 북한에서 이런 인도적인 부분, 어떤 현정은 전 회장의 방북을 거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건 북한이 네.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정확하게. 저는 근데 뭐 장해찬 최고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어떠한 대북 평화를 위한 노력조차도 저는 그건 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참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동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 기간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비교적 이렇게 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지금처럼 좌충우돌하지 않고 북한이.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비핵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정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중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비핵화를 설득시키건 아니면 국제사회,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봤지만은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거의 중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전 정부의 어떤 업적이다 이런 거 다 폄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취할 건 취하고 승계할 건 승계하고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뭐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어떤 하태경 의원의 이런 말씀은 좀 서운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역사관 논쟁에 이어서 징계안 경쟁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여당 제1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국회 윤리특위에 추가로 제소했는데요. 논란이 된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또 횟집 또 젓갈집 상인들이 큰 피해를 좀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손상했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김지진 변호사님, 이 징계 요청 사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품위를 유지하고 계신 국회의원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네.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좀 아까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윤리위 자체가 제대로 이제 기능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이건 이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인데 네. 이거에 대한 징계안도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품위 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의 하나의 뭐 수단이나 뭐 본인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하나의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오히려 뭐 현재 이제 실정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윤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들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 이 문제점을 이제 시급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이런 막말 문제 같은 경우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총선이 한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정치, 극단적인 막말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 계속될 걸로 보여진다. 이게 굉장히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최근에 뭐 서울시내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정책성 홍보보다 거의 뭐 상대방을 그냥 비난하는 내용, 일방적인 비난하는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 혐오만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마침 어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수기와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독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언젠가 의석 구도 지형이 다음 국회나 다다음 국회에서 바뀌게 됐을 때 그때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유공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우리 국민의 존경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인사들이 유공자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인사들까지도 대거 유공자로 포함시키겠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